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서리.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으로서 군대 보내기 싫고 법으로 엄중하게 처분돼서 정말 살인죄 적용 꼭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불안해서 어디 군대에 보낼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니까. 저도 이제 군대 제대한 지가 꽤 됐지만 계속 있었던 일이고 근데 없어졌다고도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생기니까 좀 많이 충격적인 거고 그 인성교육이라는 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실제 도덕 시간 뭐 이런 거 이외에는 배운 적이 없는데 군대에서나 이제 학교에서나 좀 더 인성교육이 강화됐으면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군대 내에서는 교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결을 쌍방과실로 같이 만들어 놓으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되게 조용하게 있던 애가 집에서 그렇게 폭력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으니까 스트레스를 풀 만한 국가에서 환경을 좀 많이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좀 놀 수 있는 곳? 그런 게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매일 3부는 진짜 민심이 들리는 곳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육군 윤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 들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계시네요. 네, 정말 요즘처럼 험악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건이 일어날수록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YTN 라디오가 한국상담학회와 함께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 YTN 라디오 상담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이곳 YTN 공개홀에서 진행되는데요. 국내 최고의 상담학 교수들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도 특강을 1시간 합니다. 네, 상담학교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께는 수료증을 준비해서 드린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시거나 우물정 0945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안내를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쓰레기집에서 고무통에 담긴 시신과 함께 홀로 있었던 아이의 생활 환경, 아동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역시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우리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축구 소식부터 알아보죠. 오늘 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이 감독 후보 협상 중간 브리핑을 했네요. 아, 네, 맞습니다. 이용수 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이 네. 오늘 오전 축구에 관해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네. 축구 대표팀 사령탑 1순위인 네덜란드 출신 판 마르베이크 감독과 협상 중이고 성사 여부는 일주일 내에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제 네덜란드로 출국한 이용수 위원장은 마르베이크 감독을 만나서 2시간 동안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는데요. 연봉 등을 제시한 뒤에 어제 귀국했습니다. 이용수 위원장은 어떤 결과나 합의에 도출된 사항은 없다면서도 네. 마르베이크 감독이 한국 감독 측에 관심을 표명했다. 네. 마르베이크 감독의 최종 결심이 계획 성사의 중요한 요인이고 일주일 안에 협상이 결론 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2월 독일 프로팀 함부르크에서 경질된 마르베이크 감독은 현재 무직 중인데요. 그래서 축구 전문가들은 성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마르베이크 감독이 연봉 등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네. 거절할 가능성이 상존하는데 네.
그 축구협회는 마르베 감독이 거절할 경우에는 네. 그 2순위, 3순위 후보와 협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네. 그런데 이 마르베 그 감독이라는 이는 어떤 축구를 하는 감독인가요? 네, 그 멋진 축구도 좋아하지만 네. 그 내가 원하는 건 컨디션 나쁠 때조차 승리하는 팀이다. 그 내용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그 마르베 감독의 축구 철학을 압축한 인터뷰인데요. 네. 그 마르베 감독은 그 2010년 월드컵에서 그 네덜란드 지휘봉을 잡고 실리 축구를 펼치면서 준우승을 이끌었습니다. 그 수비형 미드필더 2명을 두고 그 수비를 견고하게 한 다음에 그 빠른 역습을 펼치는 전략을 구사하는데요. 예. 네덜란드 프로팀 페노르트를 이끌고 그 유럽 축구연맹컵 그리고 네덜란드컵 우승을 이끄는 등 토너먼트 강자로도 명성이 자자합니다. 네. 하지만 최근 행보는 다소 좀 주춤한데요. 예. 유로 2012에서 네덜란드를 이끌고 조별리그 3전 전패로 탈락했고요. 독일 프로팀 함부르크에서 승률 20%에 그치며 부임 143일 만에 경실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르베르크 감독은 사진으로 보면 아주 백발이고요. 네네. 인상도 아주 강렬한 인상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마르베 감독은 백발과 그 노타이를 고수하는데요. 네. 여름에는 셔츠 단추 2-3개를 불고요. 겨울에도 넥타이 대신에 머플러를 착용합니다. 네. 성격도 패션처럼 강하고 직설적인데요. 좀처럼 웃지 않고 그 기자회견에서도 그 딱 할 말만 합니다. 그 기자가 어설픈 질문을 하면 네. 그건 내가 10번도 넘게 했던 이야기라고 그 면박을 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요? 네. 네. 어떤 결정이 날지 기다려봐야 되겠군요. 네. 그다음에 미국 프로야구 소식 알아보죠. 추신수 선수 어떻습니까? 네, 그 추신수 선수가 오늘 시카고 화이트삭스 원정 경기에서 그 일본 지명 타자로 출전해서 그 4타수 1안타를 기록했는데요. 예. 그 3경기 연속 안타고 그 팀은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어제 홈런과 2루타를 기록한 추신수 선수는 그 오늘 8회 중전 안타를 쳤는데요. 네. 그 시즌 타율은 그 여전히 2할 3푼 8리에 불과하지만 그 이번 시카고와 3연전에서 11타수 4안타를 쳤고요. 네. 그 타격감도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류현진 선수는 어떻습니까? 그 LA 다저스 투수 류현진 선수는 내일 오전 11시 LA 엔젤스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하는데요. 네. 시즌 13승에 재도전합니다. 상대 선발은 그 10년차 왼손 투수 윌슨 선수고요. 예. 그 올 시즌 8승 7패, 그 평균 자책점 4.74를 기록 중입니다. 그 류현진 선수와 그 LA 에인절스의 한국계 포수 최현 선수와의 맞대결도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네. 그 오늘 LA 다저스는 그 5선발 댄 하렌 선수가 호투를 펼치면서 그 2대1로 승리해서 2연승을 달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수영 소식도 한 가지 알아볼까요? 펠프스 선수가 대회에 나섰다고요? 네, 그 돌아온 수영 황제 미국의 마이클 펠프스 선수가 네. 그 오늘 미국 수영 선수권대 남자 자유형 100m에 나섰는데요. 네. 그 49초 17로 그 7위에 그쳤습니다.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무려 18개나 딴 펠프스 선수는 2012년 런던 올림픽 이후 은퇴를 했었거든요. 예. 20개월 만인 그 지난 4월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 오늘 호주 펜퍼시픽 선수권에 참가할 그 미국 대표 선발전을 겸해서 치러진 경기에서 그 4위 안에 들어야 했는데요. 네. 100m에서는 7위에 그쳤습니다. 예. 그 펠프스 선수는 저병, 배영, 개인 혼영에서 출전해서 그 펜퍼시픽 선수권 참가를 다시 노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가 도심 곳곳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강남대로는 한남대교 방면 양재역에서 교보타워 사거리 구간 시속 10km 미만입니다. 반대 외곽 쪽으로도 신사역에서 강남역을 지나는 데는 신호 2번 이상이 필요합니다. 교차하는 테헤란로 종합운동장 쪽으로 역삼역부터 지금 설릉역을 지나 삼성교까지 긴 구간 밀려 지나고 있고요. 반대 강남역 방면 설릉역 이전부터 강남역까지도 정체와 소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동작대로는 이수 교차로에서 이수역까지 양 방면이 정체 서행입니다. 서부권 도로 중에는 양화로 동교동 삼거리부터 홍대 입구역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요. 반대편도 차간격이 많이 좁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리소설보다 더 미스테리한 사건, 포천 고무통 살인 사건에 대한 현장 검증이 오늘 있었습니다. 피의자 이 씨가 검거되면서 고무통 시신 두 구의 미스터리가 조금씩 밝혀지고는 있는데요. 어쩐지 의문점은 쌓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시신을 집안에 그토록 이렇게 보관을 했었는지 전문가들은 저장 강박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전에 동두천 경찰서 수사과장을 지내신 분이죠. 중앙경찰학교의 김복준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그 현장 검증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라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오늘 현장 검증이하고 특별하게 이제 밝혀진 건 없었는데, 네. 다만 이제 그동안에는 그 남편이 이제 베란다에 숨져 있는 걸 발견하고 고무통 속에 넣어서 이제 자기가 작은 방으로 옮겼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안방에서 이제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 죽어 있더라. 네. 그래서 이제 베란다에 있던 고무통에다가 이제 아들하고 같이 남편을 들어서 이제 넣어가지고 작은 방으로 옮겼다 하는 정도로 좀 이제 그 밝혀진 거 그거 하나 있습니다. 네. 뭐 다른 거는 뭐 진술하고 거의 그런데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 시신 두구에서 말이죠. 수면 유도 성분입니까? 그 독실아민이라는 거? 예, 그렇습니다. 졸피뎀하고 이제 독실아민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두 개가 이제 그 발견이 됐어요, 성분이. 예. 이제 졸피뎀 같은 경우는 그거는 그 처방전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약입니다. 예. 그걸 만약에 이제 술에다 타서 먹게 되면은 거의 뭐 정신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정도고 이제 뭐 독실아민 같은 거는 이제 수면 유도제인데 그거보다는 이제 좀 이 독성이랄까 그런 건 좀 약한데 그것도 이제 술에 타서 복용을 하게 되면 정신을 잃거나 아니면 이제 의식불명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약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그 성분들이 검출이 된 것은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경찰에서는 물론 이제 내연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술을 먹인 상태에서 스카프로 또 손으로 목을 졸라서 이제 살해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사인 미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남편의 사인이거든요. 예. 그 남편도 이제 남편에서도 독실아민 성분이 이제 그쪽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혹시 이제 이 타살의 어떤 그 작용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피의자들은 이제 피의자는 그 자연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언제 사망했다는 겁니까? 남편 본인도 10년 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 또 지금 현재 29살 된 아들도 어머니하고 같은 진술을 하고 있고 또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했더니 아들은 또 진실 반응이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남편 사인 관련해서는 경찰이 지금 답답한 입장이죠. 피의자 이모 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반응은 어떻게 나왔죠? 그것도 진실 반응으로 나왔나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이제 진실 반응 아니면 거짓 반응이라고 이렇게 얘기 두 개로 나누는데요. 사실 이제 그 판정 불가 상태, 요런 경우도 진실 반응의 범주에 넣거든요. 그래서 그 부인 또 이 씨 거는 이제 사실상은 이제 판정 불가인데 그 진실 반응으로 이제 보는 거죠. 네. 그 10년 전이다라고 하는 것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들에게서 이제 진실 반응이 나온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10년씩이나 집안에다가 그렇게 오랫동안 시신을 보관하는 겁니까? 이게 정말 저장 강박증이라고 하는 그런 겁니까?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저장 강박증이라는 게 이제 디오게네스 증후군이라고도 불리고 하는 건데 하여튼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하고 관계없이 계속해서 저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사는 증상이거든요. 요런 증세에 이제 노출된 사람들이 이제 자기 가치 판단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번 건도 이제 뭐 저장 강박증하고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예. 이제 그 사용한 물건을 전혀 안 버리고 이제 집에도 보면 완전히 거의 쓰레기통을 방불케 하거든요. 거기서 살았답니까? 안 사는 걸로 보여요. 거의 아이한테는 이제 일정한 때만 되면 예. 와서 햄이라든지 햇반 같은 거 갖다 주고. 아이는 혼자 거기서 살게 하고요? 예. 그리고 자기는 이제 거의 밖에 나가서 내연남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아이가 혼자서 어떻게 그 집에서 살았다는 겁니까? 얼마 동안 살았는지도 아직 안 밝혀졌죠? 예, 뭐 명확하게 지금 그 밝혀진 건 아닌데 본인은 아이한테 제때 때 되면 밥도 주고 할 거 다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영양 상태는 양호하고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그동안 방치하고 그런 환경에다가 노출시킨 거는 처벌받아야지 마땅하겠죠. 그 외국에서는 말이죠. 그 아이들을 그렇게 혼자 방치해놓으면 아주 큰일 나요. 아동학대죄로 즉각 잡혀가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그 집에서 그렇게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지가 아주 궁금하기 짝이 없어요. 그게 과연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이 수사관들 얘기를 빌어서 얘기를 하면 거기는 이 환경 자체가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니었다고 그래요. 네. 그렇군요. 예. 과거에도 말이죠. 이런 식의 이 저장 강박증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런 유사한 이런 상황을 유지하는 사람이 살인 사건을 저지른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아니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저장 강박증하고 연관된 살인 사건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남편 이제 자기 죽음을 인정 안 하려고 약사하는 그 부인이 방부 처리하고 남편 시신 보존한 거 한 번 있었고요. 네. 자기가 또 우발적으로 살해한 부인한테 미안해가지고 부인 사체를 상자에 넣어서 이사 다니면서 갖고 다니다가 딸이 나중에 이제 이사하면서 발견해갖고 처벌된 사례 같은 건 있어요. 네. 다만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연쇄살인범들 중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살해한 희생자의 어떤 신체 일부, 이를테면 손가락이나 치아나 이런 데를 전리품으로 이렇게 보관하면서 그 당시 상황을 휘상하면서 즐기는 이런 현상들은 있었죠. 전리품이요? 예, 전리품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전리품입니까, 그게? 아이고, 참, 그렇군요. 회상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네. 이게 프로파일러가 이 피의자, 이 씨, 이 여인을 면담하지 않았습니까? 네,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답니까? 이제 프로파일러는 이제 면담하니까 지적 능력이나 정신장애 없고, 감정 표현도 일반인에 비해서 좋은 편이라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건 프로파일러는 정신과 의사가 아닙니다. 네. 정신질환이나 무슨 정신장애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 간단하게 어떤 지적 능력이나 감정 표현 문제 같은 건 이제 알아볼 수 있겠지만 정신병적인 어떤 내면의 심리 상태 파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또 더더군다나 프로파일러는 범죄 해결 측면에서 접근을 하니까. 예. 이제 피의자 심리체계 측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거고요. 네. 결국 제 생각은 이 검찰로 송치가 되면은 정신감정 의뢰를 해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인지 여부가 아마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상태에서는 정신과 의사나 또는 심리 상담가나 이런 이들이 좀 접촉을 해서 이 이모 여인이 과연 정신 상태가 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밝혀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이제 경찰 입장은 10일이지 않습니까? 예. 수사 기간이 짧죠. 예, 너무 짧습니다. 이제 8일이면 내일 모레면 이제 송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정도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인터뷰 몇 시간 정도 할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런데 그야말로 무슨 장애가 있다고 하면 무슨 정신장애에 의한 사건이 되기 때문에 또 이 감경사유가 되는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정말 어떤 정신상의 문제가 있는지는 분명히 밝혀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경찰에서는 곧 송치할 예정이죠? 예, 내일 모레 할 것 같습니다. 예, 송치하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를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경찰학교의 김복준 교수였습니다.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의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 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쓰레기 집에서 고무통에 담긴 시신과 함께 홀로 있었던 아이의 생활 환경. 아동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8365번님께서는 당연히 학대입니다. 시체와 함께 혼자 집에 있었던 아이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셔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무료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쓰레기 집에서 고무통에 담긴 시신과 함께 홀로 있었던 아이의 생활 환경. 아동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네,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마이너스 대출 금리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같은 신용 등급이라도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네, 개인마다 다르긴 하지만 등급별로 적용되는 은행의 마이너스 대출의 그 평균 최저금리는 4에서 8%대, 최고금리는 7에서 12%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2배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지만, 그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과 달리 그 은행별로 금리 공시가 되지 않아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마이너스 대출의 은행별 금리를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안을 은행연합회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전자시스템을 개발해서 올 연말쯤에 공시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에 소비자들만 모르고 있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자, 5만 원권이 발행 5주년 만에 시중 유통화폐 잔액의 3분의 1을 넘었는데요. 이게 자꾸 감춰지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올해 6월 말 현재 시중에 풀린 5만 원권이 4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1년 전보다 21%나 늘어난 금액인데요. 시중에 풀린 화폐의 67.1%를 차지했습니다. 그 5만 원권의 발행 잔액 비중은 2010년에 30.6%에서 이렇게
7%까지 높아졌습니다. 네. 하지만 시중에 풀렸다가 한국은행으로 돌아오는 5만 원 건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 5만 원 건 환수율은 28.1%로 작년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5만 원 건의 연간 환수율은 발행 첫 해인 2009년 7.3%에서 2011년 59.7%, 2012년 61.7%로 상승하다가 지난해 48.6%로 뚝 떨어졌습니다. 네. 내년부터 직장인이 주로 분포되어 있는 세대라고 하면 이제 20세부터 59세까지 이런 분들일 텐데, 내년부터 예금 적금 약 25조 원에 대한 세금 우대 혜택이 사라진다. 이런 발표가 있네요. 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주요 은행 7개 은행에 764만 계좌에 24조 8천억 원 규모의 세금 우대 종합저축이 가입돼 있습니다. 20세가 넘으면 누구나 1,000만 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는 그 상품인데요. 네.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소득세가 15.4%가 아닌 9.5%로 적용이 돼서 6%의 세금을 우대받을 수 있었는데요. 네.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세금 우대가 사라지면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세금 더 내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예적금 금리를 연 3%로 가정을 하면 1인당 18,000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예, 그렇군요. 그 다음에 추석이 좀 이르죠. 그런데 네. 과일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해도 되겠습니까? 네, 기상호조로 추석 과일값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사과 출하량이 전년보다 2% 줄었지만 평년보다 1% 많은 5만 2천 톤이 전망되고 있고요. 네. 단감 출하량도 전년보다 9% 감소한 2,300톤 내외로 예상되고 있지만 도매 가격이 전년 성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배 가격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매주 목요일에는 국제사회 여러 가지 이슈들을 살펴보지요. 오늘은 다양한 국가들의 다양한 소식 알아봅니다. 아시아의 시각으로 세계를 보는 아시아N의 이상기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N이라는 잡지를 발행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시아까지는 알겠는데 N은 뭡니까? N은 넥스트 뉴스 네트워크. 네, 차세대 앞으로 미래의 이 뉴스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이며 또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하는 것인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고민하면서 만든 매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N자를 강조하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아N. 예. 네. 근데 아시아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세계 각국의 아시아 말고도 유럽도 있고 미주 있고 많이 있는데요. 흔히들 이제 앞으로 아시아의 시대라 그러는데 네. 이 유럽은 더 이상 정체돼 있고요. 아, 그래요? 예. 네. 아시아에는 상당히 역동적이고 또 기회도 많고 물론 발전의 가능성도 많고 발전 가능성 막 분쟁과 전쟁 이 다양한 인종과 종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많은 터키 사람들이 장학금을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어떤 식이냐면 초중고등학교부터 네. 이분은 히즈멧 운동이라고 합니다. 히즈멧은 터키 말로 봉사라는 이야기인데. 히즈멧. 예, 히즈멧. 예.
그래서 어려서부터 네. 우리나라 터키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터키 사람들은 보면 그 대학교가 돼서야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그 곳곳에 터키 곳곳에 이 귤렌의 영향을 받은 그러니까 이 귤렌 재학생들이 한 200명 정도 한국에 터키 사람들이 한 500명 정도 와 있는데 그중에 지식인층 교수라든지 또 은행원들 또는 기자들은 거의 다가 이 귤렌 장학생으로 됐습니다. 그래요? 예. 본인들이 뭐 귤렌 장학생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3월 말에 터키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이때 한국에 그 거주하는 이 거주민들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투표를 하러 갔습니다. 아, 투표하러 터키까지 가요? 터키까지 200만 원 비행기표 들어서 와. 왜 그래 지금 에르도안 정부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들인데 원래 에르도안 그 지금 총리하고 내일 모레가 이제 이 나라 총선입니다. 대통령 선거입니다. 근데 이 귤렌 장학생들이 우리 터키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예. 귤렌 장학생들이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법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언론사도 3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귤렌이라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에 출마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올해 나이가 우리나라로 74시니까요. 그리고 몸도 좀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이 아시아 지역에서 말이죠. 참 그동안에 아주 이 대립 관계에 있던 나라들이 화해 분위기를 연출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대만하고 중국이 그렇습니다. 대만하고 중국. 그다음에 아주 오래전부터 그 갈등이 심했죠. 47년 그 독립 이후로. 인도, 파키스탄 두 나라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타이하고 캄보디아가 요즘에, 아주 그 대탕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뭐 왜 갑자기들 그렇게 사이가 좋아졌나요? 대체로 그 대만하고 중국 관계는 시진핑 체제하고요. 그다음에 대만의 그 새 정부 정년의 교체 체제와 그다음에 태국의 이제 쿠데타. 쿠데타로 온 그 육군 참모총장과 캄보디아의 그 국방부 장관이 최근에 이제 교환 방문을 하면서 그렇고 거기는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는 것이죠. 대체로 경제적인 이유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그렇군요. 네. 인도하고 파키스탄도 화해 조짐이 있어요. 처음으로 이번에 지난 2월 달에 2월 26일 날 새로 된 모디 수상 취임식에 파키스탄 수상을 초청했습니다. 네, 그랬구나. 그런 것은 이제 화해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제스처로 느낄 수가 있겠군요. 자, 이렇게 화해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결국 경제적인 이유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경제적인 이유가 많고요. 그다음에 정권 태국의 경우 쿠데타가 새로 쿠데타 정부가 이제 들어섰는데 거기 주로 그 노동자들은 캄보디아에서 100만 명 이상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떠나게 되면 태국 경제 태국에서 하층민들이 할 수 있는 일들 이것이 그 공간이 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캄보디아에서는 그동안에 탁신 지금 쿠데타 세력에 반대되는 쪽이죠. 친탁신 쪽의 인사들을 캄보디아에서 축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태국의 쿠데타 세력들은 상당히 반갑게 된 거죠. 그런 이유로 그런 점에서 화해 분위기다.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새 대통령이 당선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름이 그 조코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노무현 대통령이나 아니면 오바마가 들 연상시키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삼계탕을 좋아한다는데. 우리나라 삼계탕이요? 예, 우리나라 삼계탕을 좋아합니다. 오늘 마침 말복인데.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이 조코이 당선자한테 삼계탕이라도 참 보내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못하고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올해 이제 53살 된 젊은 분인데요. 그 조그만 그 도시에서 시장을 했습니다. 한 60만 명 되는 그 시장을 거친데 이 시장 때 이 빈민들하고 그다음에 그 근면 자조 그 협동 그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 새마을 정신. 근면 자조 협동. 오랜만에 듣는 얘기인데.
그래서 한국에도 여러 번 왔다 갔고요. 예. 그래서 이 조그만 도시를 아주 잘 살게 그리고 주민들 친주민 현장을 발로 뛰는 그런 그 시장이었다 그럽니다. 네. 그러고 나서 자카르타 주지사를 역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상대방은 오랫동안 네, 말씀하십시오. 예. 오랫동안 그 독재를 했던 수하르트의 사위가 네. 그 장군 출신입니다. 네. 그 사위하고 붙어서 이번에 53% 이상의 지지로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앞에 무슨 오바마라든가 노무현과 좀 유사하다고 설명하신 뭐, 이거는 어떤 뜻이에요? 그동안에는 이 나라가 부패, 네. 그리고 또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카리스마를 중심으로 이 정권을 끌어왔는데 이 사람은 친서민적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별명이 그 방 조코이 그게 아저씨 조코이 이렇게 나를 아저씨로 불러달라 대통령이 아니고 날더러 아저씨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민적이고 그런가 보죠. 아주 서민적이고 민주적인 뭐 소양은 있는 사람입니까?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여요. 예. 근데 한국에도 와가지고 안동에 네. 안동에 2007년에 와가지고 한 3일 동안 있으면서 탈춤을 또 그렇게 좋아한다 그럽니다. 탈춤. 예. 그래서 그 나라에도 그 인도네시아도 탈춤이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는데 네. 그래서 탈춤 팀을 또 초청도 하고 그랬다 그럽니다. 친한 판이에요? 아주 친한 판입니다. 박원순 시장도 작년에 와서 만나고 그랬다 그럽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인도네시아에서는 좀 상당히 개혁적인 그런 진보적인 의식을 가진 후보가 당선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세계적으로는 우경화 기류가 많이 흐르고 있거든요. 네. 뭐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무슨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여기는 오랫동안 인도네시아가 유권자가 2억 가까이 됩니다. 네. 인도가 한 8억 정도 되니까 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근데 아주 이 빈부격차도 심하고. 네, 가난하죠. 그리고 특히 빈부격차 양극화가 심해서. 네. 근데 그 가운데 또 이 부패가 아주 만연돼 있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의 의식은 점점 높아지고 그다음에 경제는 어렵고 그래서 국민들이 이 조코이를 서민적인 조코이를 선택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현재 유도요노 현 집권당은 그 부패 현상이 얼마나 심했든지 4위로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대통령 본선에 진출도 못했습니다. 그래요? 예. 현 집권당이 그 정도로 이 국민들의 반정부 또는 이 바꿔보자는 의식이 아주 강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아시아 국가는 아직도 이제 부패한 나라가 많아요, 그죠? 네? 민주화가 좀 덜 된 그런 나라들도 많고, 아시아가 이제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요즘 기자들 순환 시대라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참, 요즘에 뭐 한국에서는 기레기라고 그러는데 아주 재밌는 일들이 요즘에 우크라이나하고 그다음에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중동에서는 참 러시아 투데이에 사라 퍼스라는 여기자가 있습니다. 네. 이 여기자가 우크라이나에서 격추된 말레이 항공 사건에 대해서 러시아 투데이가 자기가 속한 그 회사가 이 신문사가 아주 일방적으로 말레이의 잘못만 잘못이라고 몰아붙이고 또 푸틴의 푸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푸틀의 강아지 노릇하고 이게 내가 이거 못 참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사표를 던졌습니다. 예. 예. 그러고 그것보다 지난 3월 초에는 같은 회사의 리즈왈이라는 이 남자 기자인데 이 기자도 내가 이게 기자하러 온 거지 내가 푸틴 뭐 이렇게 저희들 말로 뭐 이렇게 빨아준다 그러거든요. 네. 푸틴 미워한다. 예? 미워한다. 예. 푸틴 거냐 이게 난 기자하고 싶다. 그러고 사표를 던지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최근에는요. 예. CNN의 다이아나 맥레이라는 기자가 있었는데요. 예. 이 기자가 이제 가자지구 폭격 장면을 취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주민들이 잘한다 그러고 박수치고 좋았던 겁니다. 그 폭격에 어린아이들이 죽어나가는데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갖고 거기에 웃는 장면 이거 사진을 카메라에 담아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CNN 본사에서 너는 모스크바로 가라.
모스크바로 쫓겨냈습니다. 좌천된 거예요? 좌천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 CNN에 무슨 이유로 그랬냐 그래서 질의를 했더니 우리는 답을 해줄 수 없다. 그 공식적으로 그 답변이 왔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MBC, 미국의 MBC 방송. 여기는 아이만 무헬딘이라는 기자가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폭격당해서 죽는 장면을 보도를 해서 본사로 보냈는데 바로 본사에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고는 본사에서 기사를 못 쓰게 했는데 이 현재 있는 이 가자지구에 있는 주민들 이 사람들이 CNN에 항의를 해서 다시 CNN? MBC입니다. MBC 항의를 해서 지금 현장에서 기사는 쓰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평소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들을 기사들을 많이 냈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가자지구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신분하고도 관련이 있네요. 근데 대체로 미국 매체들이요. 친 이스라엘적인 보도를 해서 중립적으로 보도하기도 참 힘들다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쪽으로 가보죠. 중국 소식은 아무래도 한국인 두 사람에 대해서 마약 사범으로 사형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또 한 명이 이에 대해서 사형이 집행이 됐어요. 중국 좀 심하지 않습니까? 하긴 자기네들도 법이 있지만.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하지만 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재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로서는. 우리는 97년 이후 사형은 집행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항의를 했지만 중국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리고 중국은 일관되게 마약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해왔거든요. 특히 중국의 이 왕조는 청왕조는 1840년대 아편전쟁으로 중국이 아편전쟁으로 저 왕조가 무너지고 그 후에 근 100년을 온갖 이 기아와 또는 지역마다 분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편에 대해서는 마약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아주 강경하네. 아주 강경하게 얼마 지난 정부에서는 영국 사람도 한 사람을 사형을 집행을 했죠. 그래서 블레어 정부하고 상당히 마찰을 빚은 적도 있었지만 이번에도 똑같은 그런 맥락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문제는 이 시진핑의 일련의 개혁 조치들 이거하고도 같이 말물려 있는 것을 보입니다. 부패 척결을 한다고 난리도 치고 하고 있는데 진짜 그냥 사형을 많이 집행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중국의 대표적인 방송국이죠. CCTV. CCTV 간부들 10명 가까이 지금 다 잡아들이고 그러고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군인들도 돈 먹은 군인들 옷 벗기고 그다음에 또 감옥에 보내고 아주 강경한 조치를 취했는데 1년에 이런 거하고 관련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이 아무리 그 나라의 실정법을 어겼다 하더라도 이전엔 사형제 폐지도 얘기가 되고 말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아직은 사형제가 있긴 있지만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보면 그렇게까지 꼭 집행을 해야 하나? 그건 유감스럽긴 유감스러워요. 현재 우리가 무슨 방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 중국하고는 범죄인 인도 협정이 아직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이 G2로서 제대로 국제사회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권이라든지 아직 부족하죠. 그때까지는 아마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시아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N의 이상기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의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 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쓰레기집에서 고무통에 담긴 시신과 함께 홀로 있었던 아이의 생활 환경.
아동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가 8093번님. 8093번님께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랑 기술감독 안홍진, 장미진, 작가 황순명,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전이었습니다. 8월 7일 목요일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